여러분, 이날은 무조건 조심하세요. 이날은 말도 조심, 행동도 조심, 사람을 만나도 늘 조심을 해야 하는 날입니다. 네, 과거부터 이날 조심을 하지 않으면 동티가 난다고 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민입니다. 여러분, 운이 부딪히는 날이 있습니다. 이날은 나의 기운을 가능한 숨겨야 하는 것이며 결코 드러내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조심을 해야 하는 날이 언제인지 잘 모르고 이때 함부로 자신의 기운을 드러내어서 자신에게 오는 운을 쫓아내는 경우가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생일날은 항상 조심을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일은 나의 기운이 바뀌고 변화되는 날이에요. 우리 동양학에서는 모든 기운의 변화를 자신의 생일에 맞춰서 판단을 하는데 이날부터 큰 운이 들어올 수도 있으며 또 악운이 들어올 수 있다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물론 그 운을 선택하시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입니다. 하여 동양이든 서양이든 생일날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축하도 해주고 또 선물도 주고 하는 것이죠. 네, 이날은 가능한 많은 축하를 받고 또 사랑을 받아야 하는 날인 거예요. 맞습니다. 많은 축하와 사랑을 받으면 이날부터 들어오는 운이 좋은 운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며 또 다음 생일까지 즐거운 일, 행복한 일만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생일날 외롭게 쓸쓸하게 보내지 마세요. 물론 여러분의 주변 분들에게도 생일날 절대 잊지 마시고 많은 축하해 주세요. 네, 그것은 그 사람의 운과 복을 비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제사가 있는 날은 무조건 조심하세요. 여러분, 제삿날은 한 해의 조상복을 만드는 날입니다. 네, 무조건 경건하게 감사한 마음으로 예의와 도리를 다해야 하는 날이 바로 이 날이라는 것이죠. 간혹 제사 아무리 지내도 되는 일 하나도 없더라 라고 말하는 분도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조상에게 감사하고 정성을 다해 제사를 지냈을까요? 네, 우리 풍수에서 명당의 묘를 쓰면 그 후손이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말을 한 것은, 그래서 수많은 부자들이 그들의 조상묘를 좋은 곳에 쓰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것은 바로 이런 조상복을 얻기 위해서 그러한 것입니다. 네, 묘를 명당에 쓰는 것보다 100배는 더 효과가 있는 것이 바로 제삿날 찾아오신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님에게 정성을 다해 모시는 거예요. 절대 이날은 남과 다투거나 남에게 욕을 먹을 행동 하지 마세요. 비록 과거처럼 목욕 재개를 하고 조상을 모시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하루 종일 경건한 마음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뭐든 시작할 때는 항상 조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 일주일간은 남의 집을 방문하는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남과 거래도 조심하고 남에게 험한 소리도 하지 않으며 남에게 비난받을 행동도 자제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정초부터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이런 행동하면 안 되지 라는 말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맞습니다. 뭐든 새로 시작할 때는 항상 조심하고 근신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새로 사업을 시작해도, 새로 취업을 해도, 새로 학교를 가도, 또 새로 이사를 가도 열흘간은 늘 조심을 하세요. 그래야 좋은 일이 생기고 불행이 생기지 않게 됩니다. 네 번째로, 상이 있은 후 열흘간은 무조건 조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49제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네,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49일간 이승에서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새로운 윤회를 준비한다고 하죠. 물론 종교가 다른 분들은 하기도 하겠지만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이든 가톨릭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당분간은 그 사람을 애도하고 그 사람의 명복을 빌며 행여 불미스러운 일은 만들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네, 풍수에서도 열흘간은 근신하고 경계하여서 돌아가신 분의 앞길을 막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이때는 화가 나도 참으시고 험한 말도 참으시고 또 기쁜 일이 생겨도 조금만 기뻐하시고 정말 아주 특별히 급한 일이 아니라면 잠시 멈추시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네, 그래야 돌아가신 분이 좋은 곳으로 가게 되며 그 좋은 곳에서의 편안함을 여러분에게 조상복으로 내려주게 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집을 들고 나는 경우 항상 조심을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집을 들고 난다는 것은 이사를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현대의 경우 이사가 아주 많지만 과거의 경우 이 이사가 아주 특별한 일이어서 이사를 하고 난 후 한 달간은 문중의 행사에도 참여하지 않는 것이 우리네 법도였습니다. 네, 귀신 들린다고 하였다는 것이죠. 하지만 현대에 굳이 이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한 2, 3일 동안은 외부 행사에 가능한 자제하시고 집안일에만 신경을 쓰세요. 여러분, 풍수에서는 어느 집이든 고유의 기운이 있으며 이 기운이 그 집에 거주하는 사람의 기운과 잘 맞아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네, 새로운 집에 이사를 하고 좋지 않은 일이 생기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이렇게 하지 않아서 그러한 거예요. 항상 며칠간은 집에 오래도록 머무시고 혹 퇴근을 하셔도 외부 행사는 자제하시고 얼른 집으로 들어오시도록 하세요. 여섯 번째로, 꿈을 꾼 날은 항상 조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은 절대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간혹 에이, 돼지 꿈 아무리 꿔도 좋은 일 하나도 없더라 라고 말하는 분도 있는데요. 이는 그 사람이 촉새같이 꿈 이야기를 여기저기에 하여서 그 기운들이 다 나누어졌기에 그러한 거예요. 물론 흉몽일 경우에도 정말 조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저 수많은 복권 1등 당첨자들이 꿈을 꾸고 복권을 샀다라는 이야기는 절대 허튼 소리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꿈을 꾸고 나면 절대 꿈 이야기 하지 마세요. 어떤 식이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무조건 혼자만 알고 있으시라는 거예요. 물론 흉몽을 꾸고 나면 무조건 아침에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에게 인사를 하시고 또 하루 종일 많이 웃는 건 역시 절대 잊지 마시고요. 네, 흉몽과 길몽을 구분하는 수단에 관해서는 제가 예전 영상에서 알려드렸었죠. 그 영상 꼭 참고하세요. 정말 의외로 흉몽과 길몽을 구분하지 못하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일곱 번째로, 여러분, 경사를 앞두고는 항상 조심하세요. 여러분, 호사다마라는 말은 우리 조상님들이 가장 많이 쓰시던 고사성어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무조건 집안에 길한 일을 앞두고는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자칫 실수할까 싶어 걸음걸이도 조심해야 한다고 하였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자녀의 결혼식, 출산, 시험, 사업장, 개업식 등등 분명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이러한 경우 최소한 그 일을 앞두고 한 달간은 불필요한 살생도 하지 마시고 또 타인에게 악업도 쌓지 마시고 가족 간의 불화 역시 절대 만들지 마세요. 그래야 향후 그 자녀의 앞길이 막히는 일이 생기지 않게 됩니다. 여덟 번째로, 음기가 강한 날은 무조건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루 중 음기가 가장 강한 때는 바로 밤이며 한 달 중 음기가 가장 강한 때는 보름이며 그리고 1년 중 음기가 가장 강할 때는 겨울이에요. 네, 사람은 누구나 음기가 아주 강한 것은 꺼리게 됩니다. 하여 음기가 강한 곳, 즉 으슥한 곳,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 그리고 집담한 건물 같은 곳은 항상 불행한 일, 나쁜 일들이 많은 것이고 또 사고도 큰 것은 거의 대부분 밤에 생기는 것이며 또 범죄나 대부분 불행한 일들도 밤에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음기가 강하면 여러분의 신체 리듬상 왠지 머리가 무겁고 피곤하고 또 축 처지고 몸이 늘어지게 됩니다. 네, 이날은 가능한 화를 내지 마시고 험한 말 하지 마세요. 자칫 큰 불행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수 있는 날이 바로 이날인 것입니다. 아홉 번째로, 너무 기쁜 날은 항상 조심하시는 여러분이 되세요. 여러분, 정말 기쁜 일이 생기시거든 3일간은 자랑하지 마세요. 물론 가족들 간에야 알리고 축하받아야 하겠지만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는 말 조심하시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네, 그래야 향후 좋은 일만 생기고 그 기쁨이 더 큰 번영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 절대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